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0년도 연세대학교 그 수시 모집 논술 시험 자연계열 이제 물리 논술 오전반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시간에는 1번, 2번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3번,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은 이 3번, 4번 문제는 그 크게는 이제 광전 효과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선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전 효과 실험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이람수가 3일렉트론볼트인 금속 극판을 준비하였다. 극판의 면적은 충분히 넓고 극판 사이 간격은 D로 0.01m로 고정하였다. 그래서 이 축전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직류 전원을 사용하여 위쪽 극판은 이제 양전하로 대전을 하고, 이제 아래쪽 극판은 이제 음전하로 대전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빛을 위쪽 극판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입사했을 때 광전 효과로 해서 이제 광전자가 방출되었다. 여기서 광전자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헷갈리니까 그냥 전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처음 속도와 전이차 V에 따라서 아래쪽 극판에 이제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포물선 운동을 해서 위쪽 극판으로 올라간다. 이게 이제 지문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 대한 3번 문제는 제시문 다에서 이제 입사된 광자 에너지는 12V 일렉트론 볼트이고 이람수가 3 일렉트론 볼트인 두 극판의 전이차가 0이다.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그 전이차를 V를 0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를 드브로이 물질파로 볼 때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광전자의 파장과 입사된 광자의 파장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사된 광자의 운동량의 크기와 광전자의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하고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광전자의 운동량과 같은 크기의 운동량을 갖는 광자의 에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언뜻 보면은 뭐 상당히 좀 헷갈리게 이렇게 말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데, 그럼 일단 그 광전 효과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광전 효과라는 거는 이제 그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금속이 있을 때 이런 금속판에 예를 들어 뭐 구리 같은 카파와 같은 금속판에 이렇게 빛을 쪼여주면은 이 빛의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 전자가 이제 튀어나오는 저 금속판 내부에 있는 이런 전자들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1900년대 초에 발견됐을 때 실제로는 이제 밀리카니 실험으로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게 고전적인 전자기 이론으로는 잘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광량자설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걸 아주 깔끔하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면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여기서 입사된 빛은 그 하나의 빛알갱이 우리가 광자로 갔는데요. 그런 포톤으로 된 그런 빛의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알갱이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가 H 곱하기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진동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입사된 에너지가 이제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는 이런 광량자 하나가 이제 입사할 때 이 전자 하나와 충돌해 가지고 전자 하나가 이제 밖으로 튕겨 나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에너지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 금속판 내부에 있는 전자들은 어떤 우물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물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어떤 우물의 깊이가 있겠죠. 그 우물의 깊이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W라고 했을 때 W만큼 깊은 우물에 전자가 이렇게 가득 차곡차곡 차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 이렇게 차 있듯이
전자가 그 차 있는 상태인데, 이 전자는 이제 밑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우물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가는데, 왜 전자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 나가냐 하면은, 이 전자는 바로 그 페르미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보존하고 페르미온을 들어보셨을 텐데, 페르미온이라는 건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기 때문에, 즉 그 하나의 에너지 상태를 한 전자가 이상 가질 수 없다는, 두 개의 전자가 가질 수 없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에너지 상태에서는 하나의 전자만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스핀이 업, 다운이 있기 때문에 한 에너지 상태에 이제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밑에 항상 바닥부터 마치 물처럼 이렇게 채우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그 페르미 에너지 레벨, EF라고 보통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득 차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에너지가 빈 상태죠. 그럼 우리가 이런 외부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이 포톤의 에너지가 아까 그 HF라는 에너지를 준다고 했죠. 그럼 이 HF가 이 전자, 여기 있는 표면의 전자와 이제 충돌을 해서 이 전자가 이렇게 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튕겨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전자가 그 이 진공이나 공기 밖으로 나갈 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뭐 만약 EK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v 제곱 이런 형태로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면은 이 광자의 에너지가 그 전자를 이 우물에서부터 이만큼 운동 에너지를 갖는 것만큼 끄집어낸 거니까, 즉 요 높이를 우리가 만약 그 파이라고 하면은, 요 높이를 파이라고 하면은, 즉 파이는 이 우물의 깊이에서 페르미 레벨만큼 뺀 요 값이 될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면 HF가, 즉 빛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플러스 이 우물의 요 깊이만큼, 요 에너지만큼을 더해줘야겠죠. 더해줘야 되니까 파이를 해준 요 식이 이제 성립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일 함수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이제 work function. 그래서 항상 이런 기본적인 광전 효과의 기본식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그다음 일함수의 합으로 주어진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왜 그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우리가 부르냐면은, 실제로 여기 빛이 이제 들어왔을 때 표면 내 전자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밑에 우물 내부에 있는 그 전자도 때릴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튕겨 나오는 전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전자들은 아까 표면에 있는 전자들보다는 운동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겠죠, 그죠? 낮은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즉 속도가 최대 속도보다는 이제 줄어드는 속도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항상 그 측정할 수 있는 값이 사실 그 Kmax, 이 운동 에너지의 최대 값을 이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이 Kmax가 사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는 요식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 최대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요거는 이제 사실 그 밀리칸이 실험을 아주 잘 고안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평형판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빛을 입사해주고, 여기서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죠. 광전자가 이제 튀어나왔을 때, 이 광전자가 이쪽 극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렇게 되려면 전압을 어떻게 걸어줘야 되냐면은, 이쪽에 이제 플러스를 걸어주고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면은, 그럼 이쪽에 이제 좀 플러스 전하들이 있는 거고, 이쪽엔 이제 축전기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있는 셈이니까, 튕겨나온 그 전자가 받는 힘이
어떻게 되나요? 그 전자가 이렇게 이제 이쪽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이 전자의 속도는 2분의 1 mv 제곱이 될 텐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될 텐데, 이 전자가 받는 힘은 이쪽 방향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전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균일한 전기장이 있는데, 이 전자가 받는 힘은 이 전기장의 반대 방향이죠. 왜냐하면 이게 부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F가 QE, F가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E인데, E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런 힘을 이제 받을 겁니다. 근데 전자가 받는 힘은 자기가 튀어져 나온 쪽 극판이기 때문에 다시 이쪽 끌려가죠. 일단 이 운동은 다시 이렇게 전자가 나와서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 운동을 할 겁니다. 만약 뭐 수직으로 입사가 됐다면 다시 이렇게 끌려갈 거고, 약간 각을 줘서 입사가 됐다면은 각을 줘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지금 문제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가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전압이 있겠죠. 그 최대 전압. 그때는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즉 최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max 값이 될 텐데, 요거의 제곱이 어떤 포텐셜의 어떤 이걸 방해하는 포텐셜에서 작용하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똑같아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E 곱하기 V S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스타핑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즉 전자가 튕겨져 나와서 이쪽 극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배리어 역할을 하는 포텐셜. 그래서 이 스타핑 포텐셜을 측정하면은 바로 최대 광전자의 어떤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밀리칸이 측정한 실험도 이 스타팅 볼티지를 측정해 보니까 여기 VS하고 입사된 이 광자의 파장을 우리가 플로팅 해볼 수 있겠죠. 그럼 VS가 이런 형태의 어떤 리니어한 그런 선형 관계를 보여주더라. 그래서 이 식에서 아까 보면 이제 VS가 최대 운동 에너지와 같고, 이 값이 바로 어떻게 됐나요? 이게 HF-2람수가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요식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F에서 요 기울기가 이제 플랑크 상수가 되는 거고, 요 점이 이제 우리가 문독 진동수라고 하는 그 스레숄더 프리퀀시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이 점, 즉 Y축에서 만나는 이 점이 바로 워크 펑션, 이제 파이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H 곱하기 F0 하면 뭐가 되냐면은 이게 바로 H 곱하기 F0 하면 이게 파이가 되는 거죠. 이 함수가 되는 그런 관계겠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F0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F0만큼 올라가면은 0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스타팅 볼테이지가 입사된 광자의 진동수에 비례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나, 일함수가 작을수록 이제 또 커지는 거죠. 보통 이런 금속에서 일함수는 보통 한 3일렉트론 볼트에서 일함수가 이제 한 3일렉트론 볼트에서 한 6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한 이런 빛의 파장도 보통 한 이 정도 에너지보다는 이제 커야지만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빛의 파장이 한 400나노 이하,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보다는 이런 자외선에 가까운 그런 이제 파장에서, 그런 진동수에서 이런 광전 효과가 잘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내용을 미리 한번 숙지를 하시고 이런 문제를 접근하시면 훨씬 이제 문제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어, 제시문타에서 입사된 광자 에너지가 12 일렉트론 볼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HF, 즉 광자 에너지가 12 일렉트론 볼트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 일렉트론 볼트라는 얘기는 전자 하나가 1볼트의 어떤 에너지 차에서 움직일 때 가지는 그런 그 어떤 운동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하려냐면은 이건 전자 하나가, 즉 전자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만 19승 쿨롬이죠. 19승 쿨롬이 1볼트 내에서 이제 움직일 때 갖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쿨롬 곱하기 그 볼트 한 게 바로 그 줄이 됩니다. 그래서 쿨롬. 그래서 이건 1.6 곱하기 10의 만 19승 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미지 세계에서는 에너지 단위가 이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보통 일렉트론 볼트 단위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정도 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그 지금 빛의 에너지는, 광자 에너지는 12 일렉트론 볼트인데 미람수가 이제 3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습니다. 즉 이게 3 일렉트론 볼트이고, 그리고 두 전극의 전위차는 0이다라고 했죠. 이럴 때 이제 전자를 드브로이 물질파로 볼 때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는 광전자의 파장. 그럼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는 광전자의 파장은, 즉 전자의 어떤 파장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질 때 그 전자의 그 드브로이 파장을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드브로이 파장을 어떻게 구하나요? 드브로이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는 전자의 어떤 파장을 구하려면은, 일단 드브로이파의 어떤 파장은 람다는 이제 P분의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건 뭐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마찬가지고 이게 원래 빛에서 나왔기 때문에 빛은 이제 빛의 파장이 운동량분의 그 H바 H로 주어지고, 이건 다시 쓰면은 그 P를 먼저 쓰면은 P는 넘어가면 이제 람다분의 H가 되죠.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걸 다시 쓰면은 이제 H를 2파이로 나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람다분의 이제 2파이를 곱해줘서 이걸 우리가 그 H 바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람다분의 2파이는 우리가 K라고 표시를 합니다. K는 이제 그 파수, 웨이브 넘버가 돼서 운동량이 이제 K로 주어지는 게 이제 그 양자역학의 어떤 첫 번째 그 하나의, 이걸 우리가 그 first quantiz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가정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은 이제 빛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빛의 성질에 대해서 나왔는데, 빛은 빛의 에너지가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론을 보시면은 이게 루트 m 제곱 c 4성 플러스 p 제곱 c 제곱 이렇게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즉 특수상대론에 의하면은 모든 어떤 물질의 그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근데 빛의 경우에는 이 질량이 없죠. 빛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즉 m이 0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루트 p제곱 c제곱이 돼서 즉 pc가 빛의 에너지가 되고요. 즉 빛의 에너지는 pc가 되는데, 여기는 운동량 곱하기 광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그 파동이 그렇지만 빛의 경우 아까 그 광량자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빛의 에너지가 HF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죠. 그럼 이 HF는 뭐가 되냐면은, F는 또 그 F 곱하기 람다 하면은 항상 그 어떤 파동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빛의 경우는 F 람다가 이제 C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있으면 이제 람다분의 HC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식을 사실 요식하고 갖다 놓으면은 빛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즉 어떻게 되냐, C가 없어져서 P가
람다분의 h 요 식이 유도가 되죠. 요게 그러니까 일종의 광량자설에서부터 빛이 진동수에 이제 곱하기 프랑크 상수로 주어진다는 광량자설에서부터 P는 H바 K 요게 주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요 식하고 요 식이 사실 같은 식이고요. 그럼 드브로이는 어떻게 봤냐면, 드브로이는 모든 빛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 이런 파동의 형태를 가질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물질파의 파장이 여기 람다에서 쓰면 람다는 P분의 H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H 쓸 수 있으니까 모든 물질이 이런 파동적인 성질을 가질 거다라고 해서 제안한 게 이제 드브로이 물질파의 개념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뭐 전자나 이런 것들의 운동을 잘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현재도 이제 계속 맞는 이론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사설이 길어지는데요. 아무튼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어지게 되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즉 운동량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운동량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최대 운동 에너지에서부터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즉 최대 운동 에너지는 요걸 의미하죠. 요 값을 의미하는데, 이 광전자 효과 식에서부터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즉 최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주어지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건 이제 2m분의 mv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2m분의 이제 p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항상 여러분들 2m분의 p 제곱이다 이렇게 외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요 식이 바로 요 값이 얼마가 되냐 하면은, 이게 12V 빼기 일렉트론 볼트 빼기 3 일렉트론 볼트 한 게 되죠. 3 일렉트론 볼트 한 개니까 이게 9 일렉트론 볼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 운동 에너지를 이미 구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P를 구해야겠죠. 즉 광전자의 운동량을 구하면은, 그럼 P는 여기서 구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루트 2m 곱하기 2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요 값을 계산을 하면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이제 람다를 구하는 거니까, 람다는 뭘 대입하면은 루트 2m 2K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전자의 이제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해서 람다 2로 이제 표현하고,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이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즉 2 곱하기 전자 질량은 여기서는 이제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집어넣으면 이제 9분의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K를 집어넣으면 되죠. 9 일렉트론 볼트니까 9 곱하기 일렉트론 볼트가 1.6 곱하기 10-19승을 해주면 되고, 분의 플랑크 상수가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그래서 요걸 이제 요식을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요식을 계산하면 되는데, 요식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요걸 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 이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나옵니다. 단위는 이제 메타가 되고, 따라서 이 드브로이파의 전자의 어떤 이 파장은 요렇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가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입사된 광자의 파장을 한번 구해보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장은 우리가 에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HF인데, 이걸 다시 쓰면 이제 람다분의 HC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F 곱하기 람다가 이제 빛의 속도라고 했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일반 파동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쓰면은 우리가 그 E가 지금 12 일렉트론 볼트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즉 12 일렉트론 볼트는 람다분의 뭐 HC 요 식을 이제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람다는 해서 12 일렉트론 볼트 분의 HC 요걸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요 계산을 하면은, 즉 다시 쓰면은 이제 12 곱하기 1.6 곱하기 10-19승 분의, 아까 H가 플랑크 상수가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 되고요. 6.4 곱하기 10의 34승 곱하기 이제 3 곱하기 광속이니까 10의 8승 메타죠.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요걸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 보십시오. 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딱 떨어지게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 메타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한 값이, 아까 드보로이파의 어떤 파장은 얼마가 나왔냐 하면은, 람다 2는 아까 4 곱하기 10-10승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10-7승 메타가 나왔으니까, 즉 입사된 광자의 파장이 더 어떻게 되냐, 더 긴 거죠. 더 길다는 얘기는 전자의 그 파장이 더 짧다는 얘기고, 즉 파장이 짧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량이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P가 람다분의 이제 H로 이렇게 파장과 반비례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입사된 그 운동량보다 그 튕겨나간 전자의 운동량이 더 크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광전 효과에서는 운동량은 사실 보존이 되지 않고요. 에너지만 보존이 되지, 운동량은 실제로 이제 이게 광자와 일렉트론 간의 어떤 충돌이긴 하지만, 그 운동량은 그 아톰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운동량은 사실 이렇게 보존되는 양으로 하기는 조금 이제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엄밀히 풀려면은 어떤 디락의 상대론적인 그 양자역학 디락 방정식을 가지고 이걸 접근을 해야 되고, 고전적인 슈레딩거 방정식도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는 이제 광전업계에서는 일단은 그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최대 운동량을 가지는 이런 광전자의 파장은 이렇게 아까 4 곱하기 10-10승 메타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입사한 그 광자의 파장은 10-7승이기 때문에 광자의 파장이 광전자의 파장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그 입사된 광자의 운동량의 크기와 광전자의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하고, 즉 운동량을 각각에 대해서 구해보고,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는 광전자의 운동량과 같은 크기의, 즉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는 이런 그 광전자의 운동량을 우리 구해서 그 PE를 구했을 때, 이 운동량과 같은 어떤 운동량을 가지는 광자의 에너지를 구하라.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광자의 운동량을 한번 구해 보면요. 광자의 운동량은 우리가 아까 P가 뭐 람다분의 H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요 식에서 이제 구하면 되고, 그래서 람다가 지금 광자니까 이제 요 놈이 되죠. 요 놈이 이제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플랑크 상수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요걸 이제 계산하면 될 겁니다. 요걸 계산하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광전자의 운동량을 구하면 될 텐데, 광전자의 운동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그 이 광전자의 파장을 계산할 때 루트 EMEK, 즉 최대 운동 에너지로부터 이렇게 구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고식을 쓰면은 이건 아까 우리가 그 대입한 고식 값에서 우리가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운동량은 어떻게 되나요? 운동량은 마이너스 27승보다는 마이너스 24승이 더 값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광자의 운동량이 그 빛의 운동량보다는 더 크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물질은 사실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크죠. 그죠? 즉 질량이 있는 놈은 그 빛을 아무리 세게 우리가 맞아도 별로 아프다는 느낌이 안 들죠. 그렇지만 총알을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총알을 한번 맞으면은 그냥 사람이 뒤로 넘어져 버리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일단 질량을 가진 물체의 운동량은 질량이 없는 것보다 당연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그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광전자, 이 광전자의 운동량과 같은 크기의 운동량을 가지는 광자 에너지에 대해서 구하라. 이건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광자의 경우 이제 에너지가 PE가 PC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죠, 아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광자의 운동량이 이 광전자 운동량 같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PE 곱하기 C 해주면 될 겁니다. 이 값을 집어넣으면은 1.6 곱하기 10의 만 24승에다가 광속 3 곱하기 18승, 이걸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죠. 이걸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걸 계산을 하면은 다시 요 계산한 값에서 이걸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나눠주냐면 이걸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10-19승으로 나눠줘서 단위를 이제 일렉트론 볼트로 이제 붙이면 되겠죠. 그럼 요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 값이 3 곱하기 10의 3승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즉 3kg 일렉트론 볼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3kg 일렉트론 볼트의 어떤 에너지를 가해줘야 하지만 이런 그 드브로이파의 광전자의 운동량과 같은 그 운동량을 광자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3kV면은 상당히 그 에너지가 큰 값이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라도 이렇게 좀 기본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한번 이제 풀어보는 심정으로 제가 좀 두껍게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더 이렇게 알고 싶은 걸 원하는 게 있으시면은 이제 댓글이나 혹은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또 답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한 문제만 이제 제가 영상에 이제 담도록 하고, 나머지 한 문제 남은 것도 조만간에 이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까지 이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나은 내용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